안녕하세요. 대기업 퇴사하고 춤추고 이야기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진유라고 합니다. 오늘은 퇴사 후 한 달째 느낀 7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안정적인 무언가가 없으니까 불안하긴 하네요. 특히 월급날에 그 감정이 확실히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월급 받을 때도 불안했어요. 아니, 사실 월급 받을 때 더 불안했어요.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다시는 찾아보지 않을 일들에 내 두뇌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그 사실이 더 자괴감 들게 했어요. 전 방산회사에 다니면서 AI 개발자들이랑 자율주행 관련한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장갑차, 자주포, 로켓, 미사일, 저 약간 테토녀인가 봐요. 그런 게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안 주면 이 일을 계속 할 건가? 아니었거든요. 전 돈 안 주면 그 일 안 할 것 같았어요. 내 인생 중에 20대 중반과 30대 초반, 나의 체력과 젊음이 가장 절정일 때 내가 그닥 열정적이지도 않은 일에 하루 9시간 이상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들곤 했어요. 또 제가 스스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밤은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새벽 한 2, 3시까지 잠에 못 드는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책이 포르투갈 작가 페르난두 페소아가 쓴 불안해서라는 책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좀 불안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루 종일 지내는 오피스라는 공간 자체를 애정하는 문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책을 통근할 때 보면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직장인이라는 이 직업 자체를 너무 비하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너무 암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 오피스라는 공간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이 직장 동료들도 나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 몸이 매일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단순히 나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20대 때는 하루 8시간 자면 그래도 다음날 깔끔하게 좀 피로감이 싹 사라진 채로 일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밤 10시쯤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도 제 몸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잔잔한 피로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퇴사 후 깨달은 점.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가 않다. 이지스들 그거 아세요? 30대가 되면 보통 체력이 반토막 난다고 하잖아요. 전 진짜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퇴사하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제가 하루 왼종일 영상을 찍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는 걸요.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저 커피도 끊었어요. 회사 생활할 때는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 총 2잔을 마셨거든요. 근데 2잔을 마셔도 진짜 너무 피곤한 날에는 밤 8시부터 졸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디카페인 마시고요. 어쨌든 저는 무슨 일이든 오랫동안 하면 피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피곤함,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 더 이상 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이 없어요. 뇌가 끊임없이 가동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영상 제작을 하고 대본을 쓰고 해도 잠들려고 누우면 또 생각이 나요. 요즘은 졸려서 잠이 들면 한 4시간 자고 깨요. 한 2, 3시간 정도 깨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그러면 또 노트 켜서 쓰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아침 10시까지 자고 이런 일상이 조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일 혹은 창작에 가까운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월드컵 하프타임 보셨나요? 거기에 마돈나랑 샤키라 나오잖아요. 방탄도 물론 나오지만 마돈나 나이가 58년생이에요. 만 나이로 67, 한국 나이로 69. 저와 또래이거나 저보다 약간 어린 분들의 부모님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죠. 그 다음에 샤키라가 77년생, 만 나이로 49, 한국 나이로 51예요. 그런데도 아직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콘서트도 하고 있고 투어도 하고 있어요. 특히 마돈나는 아직까지 힐을 신고 춤을 춰요. 거의 이른이 다 되어간 나이에 샤키라는 늙지도 않아요. 제가 피곤함을 느끼는 데에는 또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상사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오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없다든지 잠을 푹 잘 수 있었다든지 통근 시간이 사라졌다든지. 근데 그래도 퇴사 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이꼴 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쉬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하루도 매일같이. 근데 이런 일상을 살아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시간을 쓰는 게 이게 너무 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쉼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놀이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삶이 재밌고 게임 같지 일 같지가 않아요. 노동 같지가 않아요, 전혀.
일론 머스크가 워커홀릭인 이유, 그리고 대부분의 CEO와 임원분들이 그렇게 열일하는 이유, 그들에게 무언가가 도파민처럼 주어져서 일이 일 같지가 않아지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퇴사한 지 한 달 차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일단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는 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저는 유튜브 떡상하는 방법, 유튜브로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 유튜브로 빠르게 수익 창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아요. 바이럴 되는 콘텐츠도 찾아보지 않고, 유행하는 콘텐츠도 찾아보지 않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들의 콘텐츠를 찾아보지 않으니까 남들이랑 비교할 일도 없어지고, 제가 빠르게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2-3시간 편집하느라 앉아 있어도 힘들지가 않고요. 좋아요 수가 몇 개인지 그런 것도 눈여겨서 찾아보지 않게 되고, 어쩌다가 제 피드에 제 영상이 떠서 들어가서 보면 좋아요 수가 되게 많이 늘었네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하루에 거의 릴스를 10개에서 많이 올린 날 15개까지인가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조회수가 예측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루를 꼬박 편집하고 영상을 뭐 여러 번 테이크를 돌려가지고 찍어서 올린 게 조회수가 진짜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원 테이크로 찍고 편집도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그냥 올린 게 조회수가 더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잘 보여야지, 좀 더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를 좀 보여주자, 진정성 있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제 슈츠에도 보면 분팔라 연습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데이 1 때 찍은, 진짜 처음 찍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처음 하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못하지, 마음에 안 들지, 오글거리지. 근데도 올려요. 그러고 또 2일차 되면 또 2일차 연습 영상 올리고, 누군가가 성장하고 나아지는 걸 보는 재미도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 3번째, 퇴사 후 느낀 깨달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교육은 필요하다. 요즘 참교육 넷플릭스에서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전 보진 않았는데, 제가 영어 교육과 나오기도 했고 제 친구들이 선생님도 많고, 그래서 그들도 드라마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이 코앞에 있는데 왜 참교육을 봐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전 범죄는 참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퇴사하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퇴사하니까 참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희롱적인 댓글은 제가 보이는 족족 온라인 범죄 수사센터에 신고를 하고 있고요. 비하하는 댓글이야 뭐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다 보이는 거라 왜 이래? 하고 지나가면 되긴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감정의 똥을 제 채널을 쌓아놓고 3분 뒤면 기억도 못할걸요? 그래서 저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고요. 뭐 정도가 심해지면 제가 신고를 하겠죠. 또 이제는 제가 영상을 몇 개인지 세어보지도 않아서 300개 넘게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악플을 일일이 찾는 것도 힘들고요. 또 어떤 댓글은 가끔 숨겨져 있더라고요. 누가 신고를 한 건지 어쩐 건지. 그래도 가끔 뜨면 캡처를 해놓습니다. 저 로스쿨 준비했다니까. 그 댓글도 캡처하고 본 계정 들어가서 채널도 캡처하고 URL까지 다 따놓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참교육 하려고 여러 댓글을 계속 보면서 깨달은 점이, 꼭 처음에 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댓글 다는 사람이 결국엔 선을 넘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그 악플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정말 바운더리 없이 악플을 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늘 하는 내 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참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동력이 드는 신고를 직접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악플을 단 사람이어야 하지, 악플을 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로스쿨 준비하면서 되게 잘 봤던 브이로그 찍는 로스쿨생, 지금은 이제 변호사시고, 그분의 영상을 제가 잘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유튜브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 하게 된 이유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유튜브에 악플이 많이 달려서 더 이상 영상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같이 이제 좋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분명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좋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굳이 댓글로 쓰진 않죠. 굳이 댓글로 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지만, 저 역시도 악플이나 선플이나 아무 댓글을 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선플이라는 걸 되게 많이 달기 시작하게 되고, 저도 인게이지를 많이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저는 악플이든 뭐 그런 게 달려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서 범죄의 자로 낙인 찍을 거고요. 저는 협상의 여지 없고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제가 할머니 될 때까지 계속 영상 창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참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이 얼굴로 직장 생활을 10년간 했잖아요. 대기업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좀 세진 것 같고요. 직장 생활 하면서 진짜 별의별 사람 저도 많이 만나봤고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좋은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제가 원래 생긴 대로 순두부상이고 멘탈도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살아가면서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나 저한테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이거 뭐지 싶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어려 보이긴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거의 중학생처럼 보였었고 버스를 타도 버스 기사님이 학생 요금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성희롱적인 발언, 이하 발언, 무시 발언 엄청 많이들 하더라고요. 취업하기 전에는 공기업에 계시는 부장연구원 정도 되는 분이 저한테 너 어디 취업시켜 줄 테니까 나랑 데이트하자 라고 하시던 분도 계셨고요. 고등학생 딸이 계시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그 자녀가 결혼할 때쯤이 됐으려나? 회사 다니면서 제가 겪었던 썰들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풀기로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제가 퇴사 후 한 달 차 깨달은 점. 이제 세 번째에서 배운 거랑 좀 연결되는 게 좋은 것에 집중하자예요. 일단 악플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달기도 하고 한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인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달아서 그 정도의 하루 인생과 엮이고 싶진 않으니까 차치하고, 저한테 그런데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진심으로 너무 좋게 장문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타인에게 이 정도로 진심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되게 감동적인 댓글이나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악플 말고도 이런 댓글도 캡처해서 보관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너무 안 좋은 것에 집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 생활 중에 좋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들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는 퇴사한 지 26일 차 되는 시점이고요. 유튜브나 틱톡을 활발히 한 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어 가는데요. 일단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0명에서 시작해서 5,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까지나 응원을 많이 해준다고 싶을 정도로 응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는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도 직장인 생활을 10년을 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10년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10년 직장 생활이 나에게 남겨준 것은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 제가 늘 인류애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오히려 제가 사람들한테서 되게 작은 거에서도 상처를 받고 좀 거리를 두었던 것 같고, 사실은 늘 나를 챙겨주고 조화를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세상 어디를 가든 저를 싫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좋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제가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는 좀 닫고 거리를 두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퇴사 후 한 달째의 깨달은 점. 일상에서 이렇게나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를 깨달았어요. 이번처럼 퇴사하기 전에는 어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늘 어딘가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로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었지, 또 다음 회사를 위한 재정비, 오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누워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는데 여행을 가지 않고 그냥 제 일상을 살아내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제 일상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예쁘고 웃기고 빛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일상을 즐기지 못했을까? 예전에는 이 일상이 왜 그렇게 무료했을까? 예전에는 이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왜 내가 도태된다고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저번 주말에 제가 차로 운전해서 근교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가 진짜 너무 좋은 공간이었어요. 이제 음료를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봤는데 그 메뉴판에 제주쑥 라떼랑 진한 말차 라떼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개의 음료가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순간 둘 다 말차 라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원분한테 이 두 메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카페 직원분이 아무래도 말차 라떼는 녹차고요, 쑥라떼는 쑥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당연하게 다른 거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도 대답을 하면서 어안이 벙벙하고 저도 이제 대답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둘 다 다른 거였지? 그러고 한 3분을 깔깔 웃었어요. 그 직원분의 진지하게 대답하는 그 표정도 웃기고 제가 그런 질문 했다는 애 자신도 웃기고 세상에 웃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도 계속 깔깔 웃다 보니까 잠도 잘 오고 식탐도 다시 생기고 식욕도 오르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퇴사 후 한 달 차 깨달은 점 여섯 번째, 내가 입고 싶은 옷과 메이크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자유로움,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다. 너무 값져요.
어떤 날은 오늘처럼 선크림만 바르고 엄청 편한 옷에 편한 일상을 보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교포처럼 화장하고 화려한 옷에 블링블링한 귀걸이 하고 평소엔 하지도 않던 액세서리 막 다 해보고, 이런 게 이게 너무 자유로워지는 경험인 거예요. 난 나를 구속하고 있었구나. 아, 이 모든 게 통제였구나 라는 깨달음. 대기업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이제 퇴사 노티스를 하죠. 그 퇴사 노티스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퇴사할 건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자르라지 뭐 어쨌든 나가는 입장인데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입고 싶은 거를 최대한 입고 가보려고 노력해봤거든요. 어떤 날은 보라 색깔 원피스를 입어보고, 이 옷 말고 어떤 날은 빨간색 바지를 입고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갈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 반응이 좀 웃기기도 하면서도 나 이것보다 원래는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좀 참은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오니까 약간 톤 다운된 무언가를 입고 데일리 메이크업이라는 그저 무난한 튀지 않는 메이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를 어떤 통제나 어떤 시선 속에 가둬놓지 않고 내버려 둬 보니까 나는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핑크를 좋아하는구나, 나라는 사람이 쉬머한 걸 좋아하는구나,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매일 똑같은 걸 싫어하는구나, 같이 제 취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회사 생활 자체 취향이 거세당하는 경험이었을까? 너 튀면 안 돼 라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학습되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오피스 룩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단정한 옷들 있죠. 그 옷들이 저한테 찰떡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교복도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이 유니폼 같은 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내가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꾸준히 입고 다니게 된 거지, 사실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가? 인 거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이제는 좀 오피스 룩이라고 불리는 단정한 옷이 좀 지루해요. 별로 손이 잘 가지도 않고, 그때 샀던 슬랙스 퇴사하고 나서 단 하루도 입은 적이 없고요. 그저 주위 사람들이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좀 칭찬해 주니까 주위 사람들 반응을 보고 아, 이게 나에게 잘 어울리는구나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도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너는 스트레이트 체형이니까 이게 잘 어울려, 너는 퍼스널 컬러가 뭐니까 이 색깔이 예뻐. 그래서 내가 시도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선택지에 올려도 두지 않는 거. 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떠한 걸 시도해 보는 것도, 그리고 그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릴지 골라보고 시도하고,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럭셔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제 퍼스널 컬러가 여름 라이트? 제 옷장을 들여다봤을 때 전부 가을 웜톤밖에 없어서 옷장을 한번 싹 바꾼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색깔을 가리지 않고 옷을 사요. 쿨톤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면 쿨톤 하고, 웜톤 하고 싶으면 웜톤 하고, 여름 라이트 하고 싶으면 여름 라이트 하고. 근데 그걸 내가 오늘 어떤 옷, 어떤 메이크업 하고 싶을지는 옷장 앞에 서서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유행하는 거 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내 몸이 끌리는 옷,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예전 같았으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겠지, 회사에서 청바지가 좀 캐주얼하긴 하니까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청바지 입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옷장 앞에 서서 오늘은 좀 스커트가 땡기는데 하면 스커트 쪽으로 서서 가서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규율, 문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골라서 입으니까 그날 하루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이 나고 흥이 나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제가 춤을 추면 그 에너지가 쇼츠에 담겨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흥을 느끼고 같이 신나하면 저는 그게 너무 보람이 차요. 마지막, 퇴사하고 한 달 차 느끼는 깨달음 7번째.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 사회에서 내가 먹고 살려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돈이 벌릴까? 라는 그 의심이 아직 한 톨 남아있나 봐요. 한 1% 정도? 너무 없나? 사실 이 원고 쓸 때는 10%라고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 왜냐하면 분명 저는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도 사실 이것 자체로 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야, 같은 문제야. 이거 지금 저한테 세뇌하는 거예요. 그걸 이지스들이 더 걱정해주는 걸 수도 있고 저에게 뭔가 더 많이 바라는 걸 수도 있는데,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라이브 해달라는 요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라이브를 제가 틱톡에선 2번 해봤고 유튜브 라이브는 아직 안 해봤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훨씬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이브를 할 거면 어떤 주제를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쨌든 채용 쪽에서 10년간의 경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 같은 Q&A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채용 쪽에 있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대화하고 통화하고 이런 일이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아예 이야기를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스트리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7가지 정도로 추려서 가지고 왔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저의 퇴사 후 새로운 삶을 찾는 여정을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려 볼게요. 이진유가 선택하는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꾸준히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지스들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바이.